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5분 안에 부동산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5분 브리핑. 오늘 다룰 주제는 5월 15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계획인가 사실 좀 긴가민가 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눈높이 계획이다. 설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서울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서부권, 도심권, 동부권, 그리고 이제 서남권, 동남권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그 권역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 권역을 채워주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제 그 지역, 하부 지역들에도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지역 생활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이 권역과 지역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의 어떤 도시계획 자체를 기존의 선 단위의 계획에서 면 단위의 계획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0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주거지 종합 관리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제까지 서울시의 계획이 이런 거예요.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방식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에 따라서만 그 개발 방식에 따라서 지역이 딸려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디는 재개발로 해서 어떻게 가는데, 어디는 재건축으로 어떻게 해서 가는데, 어디는 뭐 그대로 남아있는다거나, 그러니까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사업이 짜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개발 사업에 집중돼서 이제 지역이 어떤 평가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좀 불균형하게 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좀 무계획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문제를 삼아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면 단위 개발한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 단위, 이거 여기 지금 보시면 지역별로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이 뭐다. 그 현안에 맞춰서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뭐 주택 재개발이 필요한 거다.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을 통해서 어떤 중심지로 개발을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큰 밑그림을 토대로 그 지역을 다시 보겠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지역을 다시 본다는 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0년, 11년 당시에 이 계획을 2014년 정도까지는 완료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중간에 시장님도 바뀌었고, 그러면서 약간 저는 이게 주거지 종합관리 계획이 쑥 얘기가 들어가서 뭐 이제 없어진 얘기인가, 시장 바뀌었으니까 뭐 다른 얘기인가 싶었는데, 요번에 2017년에 와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주거지 종합관리 계획이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된 거죠. 이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 계획을 보신 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뭐 잡탕 해놓은 거다, 뭐 재탕이다, 뭐 새로운 게 없다, 뭐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냥 계획만 너무 거창하다,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많은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 방향 자체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지역까지도 찍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이제 권역에 대해서 보시면 뭐 도시공간, 일자리, 주거, 정비하기 위한 방향, 교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다 세웠고요. 그러니까 이 5개의 큰 권역에 대한 밑그림을 세운 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권역들을 이렇게 그 안에서 받쳐줄 만한 메인 블럭, 그 밑에 블럭들, 지역 중심지들, 이런 데들을 지금, 그러니까 보면 도심에다가 광역 중심지 밑에, 지역 중심지 밑에, 지구 중심지를 이제 신규로 지정을 해가지고, 좀 더 실현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그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촘촘하게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보면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2003년에 서울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균형발전 촉진 사업이라는 걸 시작해요. 2003년 11월에 지정을 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번화한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이 합정동 합정역 주변 가시면 메세나폴리스라든가 주상복합 아파트들 굉장히 번화한 지역들이 됐죠. 예, 거기가 지금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2003년에 지정됐대인데요. 그리고 뭐 구의 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미아 균형발전 촉진지구, 예, 이런 데가 이제 그 당시에 지정됐던 균형발전 촉진지구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강남은 너무 발전했고 강북쪽들은 이렇게 지구 중심으로 개발될 만한 지역들이 되게 없어서 상대적으로 계속 자본의 속성이라는 게 발전된 대로만 돈이 들어가고 이런 비인기 지역으로는 가서 개발이 안 되니까 균형 발전, 강남처럼 균형감 있게 강북도 발전을 하도록 촉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정했던 건데요. 이번에 이제 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 중심지들, 광역 중심지들의 균형발전 촉진 지구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 지역에 맞춰서 또 이제 방향들을 다시 잡겠지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균형발전 촉진을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에서 되게 비중 있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보통은 이제 용적률 200%, 250%에서 주거 지역들이 많은데요. 이제 사실 오피스 빌딩들 많은 데가 보면 광화문, 도심 쪽 아니면 여의도, 뭐 이렇게 여의도 아니면 강남, 거의 이런 쪽에밖에 땅이 그 빌딩 있는 건물들이 없죠. 강북 쪽 뭐 강서구 뭐 강서쪽이나 아니면 이제 동북권 특히 이런 지역 아니면 이제 서남권 이쪽으로 가면 그런 건물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따져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동북권 같은 경우는 이 용적률, 그러니까 이 권역 간 개발 밀도 격차가 크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지역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회사들이 들어갈 만한 건물들이 지어지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개발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업 지역을 확대 지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동북권이라든가 서남권 이런 데 중심으로는 상업 지역을 좀 더 확대 늘려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건물들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을 좀 확보해 나가겠다는 걸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남권하고 동북권 쪽에 특히 많이 이제 그 비중을 인구, 일자리,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서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비중 자체는 보면 지역 중심 이상 절반, 지구 중심 이하 절반.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 지도에서 보시면 지역 중심이라고 하는 게 요 회색이거든요. 뭐 신촌, 마포, 동대문, 봉천 이런 데가 이제 여기 이상으로 해서 절반.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구 중심 이하 권역에도 절반 정도는 비중을 둬서 일반 상업 지역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면 동북권하고 서남권 쪽에다 일단 많이 지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서북권은 왜 이러냐 하면 서북권 같은 경우는 사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좀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어떤 그런 업무지구가 열악한 쪽에다가 일반 상업지구 지정을 더 하겠다. 일반 상업지역을 더 지정하겠다. 이런 모양새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나온 2030 서울 플랜에서 보면 서울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요. 이번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는 방금 소개했던 5개의 권역에 대한 방향들을 세우고요. 그 권역의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각 지역 생활권들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예시로 지금 나온 건데 이제 동북권의 어떤 큰 밑그림들을 이런 식으로 아까 7개의 그 내용으로 나눠서 쭉 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 창동상계, 청량리, 왕십리, 미아, 성수, 망우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 축들 그걸 받쳐주는 밑에 이제 지역들 해가지고 여기들을
동북권 생활계획을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지역생활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교통보행이라고 하죠. 도로를 어떤 식으로 가겠다. 뭐 지금 동네에 보면 녹지들이 어떻게 있는데 그 녹지들을 활용해서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이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살리겠다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되게 방대하고요. 뭐 저희 부동산 TV에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요 영상 끝에 찾아보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2030 서울 플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일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지역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내가 접하고 있는 우리 동네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도로를 이어서 한다든가 뭐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크게 바탕이 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좋지만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미래 또 이 서울 생활권 계획을 보시고 조금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여기 지금 요 주소대로 가면 되는데요. 제가 이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가셔서 관심 있는 지역들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네, 부동산 TV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이었습니다.